님들 지금까지 물가 2% 목표치라는 거 거의 종교처럼 믿고 살았지. 근데 사실 그거 이제 유통기한 다 된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됐어.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 돈줄을 꽉 쥐고서 물가 2%안 오면 금리 나는 꿈도 꾸지 마. 라고 고집 피우던 파월의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든. 2026년 5월 15일 파월이 연준 의장실에서 짐 싸서 나가는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경제 규칙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대변역이 시작될 거야. 지금 뉴스나 경제 유튜브 보면 다들 난리잖아. 파월 나가면 시장 박살난다. 불확실성이 역대급이다라면서 우리 같은 개미들 심장을 아주 쫄깃하게 만들고 있지. 근데 진짜 잔뼈 굵은 투자자는 딱 알아. 광산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진동 속에서 진짜 거대한 황금맥이 드러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법이거든. 단언컨대 이번 파월의 퇴장은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인생 역전의 매수 타이밍을 선사할 거야. 이건 단순히 사람이 바뀌고 이름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게임의 룰과 채점 기준 자체가 아예 싹 바뀌어버리는 거대한 사건이라서 그래. 오늘 내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면 남들 다 공포에 질려서 눈물 흘리며 주식 던질 때 님들은 입가에 미소 띠면서 그 황금 주워 담는 진짜 승자가 될 거야. 도대체 파월의 뒤를 이을 케빈 오시라는 인물이 어떤 마법 같은 설계도를 그렸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떠드는지 다들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지. 사실 케빈 오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쓰는 쿠팡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에겐 더 친숙한 인물일 수도 있어. 쿠팡 사회이사로 무려 5년이나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부한 사람이거든. 이런 지한파 인물이 전 세계 경제의 왕좌라고 불리는 미 연준 의장 자리에 앉는다는 건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로열 백스테이지 패스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어. 물론 세상에 공짜 노다지는 없지. 이 기회를 내 걸로 만들려면 지금 당장 시장에 터질 단기적인 충격의 실체부터 아주 냉정하고 디테일하게 이해해야만 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무시무시하고 생소한 단어를 써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자동차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동안 차체가 덜덜거리고 소음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잠깐의 진동에 놀라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바로 하수지. 내가 오늘 님들이 그 진동을 불안함이 아니라 스릴로 즐기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코스피 7000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를 해줄게. 단순히 그래프선이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미국 정부와 연준의 빅테크, 무한상승 공식이라는 거대한 판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야. 자, 이제 가슴 깊이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가 오늘을 위해 캐온 따끈따끈하고 묵직한 데이터 뭉치들을 눈앞에 하나씩 차례대로 펼쳐볼게. 그럼 뜸 들이지 말고 본격적으로 황금광산 안쪽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자, 이제 파월의 뒤를 이어서 우리 돈의 가치를 결정할 케빈 워시라는 인물에 대해 아주 고배울 현미경을 들이대 보자. 이 사람 정말 만만치 않은 구석이 많아. 지난 4월 21일 청문회 현장에서 워시가 뱉었던 말 중에 시장을 가장 얼어붙게 만든 단어가 바로 아까 말한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선포였어. 이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일하던 방식,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오면 싹 다 갈아엎고 내 스타일대로 새로 만들 거야. 라고 전 세계에 공표한 거야. 지금까지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미리미리 우리 다음에 금리 요만큼 올릴 거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를 줬었지. 근데 워시는 나는 그런 앞날 예고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안 믿어. 그때그때 상황 터지면 내 직관과 판단으로 바로 결정할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진다고 상상해봐. 길을 잘 아는 베테랑이야 괜찮겠지만 대다수 초보 투자자들은 핸들을 꺾으며 비명을 지르겠지. 바로 그 비명 지르며 당황하는 찰나가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피할 수 없는 단기적인 진통이자 조정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이 지점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며 비상모드에 들어갔어. 미 연준의 금리 예측력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랑 금리도 갈대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갈까? 첫 번째 타겟은 역시나 외국인 형들이 아주 꽉 쥐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주들이야. 얘네가 뭐 실적이 나쁘거나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야. 외국인들이요? 뭔가 좀 불안한데? 싶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우량 ATM이라서 그런 거지. 백화점에서 재고가 제일 넉넉한 스테디셀러부터 세일 품목에 넣듯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부터 일단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보는 거야. 두 번째로 타격을 입을 곳은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애들이야.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튈지 경로가 안 보이면 얘네는 미래 수익, 계산기 자체가 고장나서 주가가 발작을 일으키기 쉽거든. 세 번째는 환율 변동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소형 수출주들이야. 환해지라는 방패를 안 들고 있는 기업들은 원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앉은 자리에서 매출이 뚝뚝 깎이는 경험을 할 거야.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속으로 이거 진짜 역대급 위기 아니냐? 나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을 거야. 하지만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이 모든 혼란과 소음은 케빈 오시가 자기가 원하는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아주 치밀하게 깔아둔 고도의 연막일 확률이 99%야. 오시의 과거 이력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랑 월가 사이에서 핵심 메신저 역할을 했던 아주 영리하고 여우 같은 전략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는 시장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흔들어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새로 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 그 요란한 공포는 사실 워시가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낡고 썩은 구시대의 유물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적인 소음일 뿐이야. 그리고 그 먼지 가득한 소음 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하고 달콤한 금리 인하의 새로운 명분이 꽁꽁 숨겨져 있어. 야, 지금 물가가 아직 2.8%나 되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린다는 거야? 라고 의심하겠지만 워시는 그 질문에 대항할 반전 카드를 이미 소매 속에 숨겨두었어. 그 카드가 뭐냐고? 바로 물가를 측정하는 저울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마법이거든. 님들 아침에 몸무게 잴 때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입고 있던 두꺼운 옷 싹 다 벗고 재면 갑자기 살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 워시가 지금 하려는 게 딱 그 짓이야. 파월이 25년 넘게 고집스럽게 써왔던 낡고 뻑뻑한 저울을 그냥 창고에 처박아버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저울을 들고 와서 잡아봐. 내 계산기로는 물가 다 잡혔어. 라고 선언할 준비를 끝냈거든. 이 마법의 저울 이름이 바로 절사평균 PC라는 건데 용어는 좀 어렵지만 그 원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인 물가, 저울 바꿔치기 작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파월의 연준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물가 지표는 근원 PC라는 건데 이게 지금 2.8% 수준에서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지. 목표치 2%까진 아직 갈 길이 구만이야. 근데 워시가 들고 나올 절사 평균 PC라는 녀석은 물가 변동폭이 너무 커서 평균을 오염시키는 극단적인 항목들을 양쪽 끝에서 싹둑 잘라내고 딱 중간에 있는 애들만 보는 방식이야. 이렇게 워시의 계산기로 다시 두드려보면 물가가 갑자기 2.3%로 뚝 떨어져 버려. 와, 이건 뭐 앉아서 코푼 격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표치인 2%에 거의 다 온 거야. 이건 정말 뒤통수를 치는 천재적인 발상이야. 실제 물가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채점 방식 하나 바꿨다고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툭 튀어나온 거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 세계 거물급 투자은행들도 이걸 보고 와, 이건 워시가 시장에 던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워시가 아니지. 그는 여기에 더해서 AI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세련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강력한 무기로 들고 나왔어. AI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성의 파도를 만들 거고 그 덕분에 인건비가 좀 올라도 물건값은 오히려 안 오르게 될 거라는 주장이야. 결국 AI가 밤낮 없이 대신 일해주는데 물가 걱정을 왜 해? 이제 걱정 말고 금리 팍팍 내려서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돈을 풀어주자. 이게 워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야. 물론 꼬인 경제학자들 중에는 야, 진짜 AI가 물가를 잡아준다고? 오히려 전기세만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아. 하지만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절대적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야. 워시가 이 논리를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기 위한 강철 같은 명분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워시는 뼛속까지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야. 그의 든든한 뒷배에는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거든. 심지어 미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워시는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아주 끈끈한 사형사제 관계라는 사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냐? 돈을 찍어내는 연준 의장과 그 돈을 쓰는 재무부 장관이 한 팀처럼 찰떡궁합으로 움직인다면 정책의 불협화음은 사라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야. 이렇게 판이 깔리면 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길을 걷게 될 거고 그럼 그 넘쳐나는 달러 다발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서 머물게 될까? 정답은 뻔하지. 바로 우리 코스피 같은 매력적인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한국 시장으로 미친 듯이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2026년 말쯤에는 달러 인덱스가 94.5라는 아주 낮은 수치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5밑으로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은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주식을 빨아들이던 전설의 골든 타임이었단 말이지.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속으로는 이 기회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미국이 먼저 금리 빗장을 화끈하게 열어주면 우리도 눈치 안 보고 금리 내려서 경제 살릴 수 있거든.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몇 번이나 계속 동결 중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내리고 싶어도 한미 금리차 때문에 돈 빠져나갈까봐 억지로 꾹꾹 참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워시 체제의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의 깃발을 흔들어주면 한국은행도 당당하게 금리를 내려서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돈의 온기를 불어넣을 공간이 확 열려. 기준금리가 딱 0.25%만 내려가도 우리네 대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 여유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면서 아주 예쁜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결국 파월의 퇴장은 지긋지긋했던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무한 유동성 파티의 장소로 입장하는 화려한 입구가 되는 셈이야. 물가 2%안 오면 국물도 없어. 라고 으름장 놓던 고집불통 꼰대 파월 의장이 가고 AI가 다 해줄 거야. 일단 금리부터 깎자. 하는 쿨한 호시가 오는 거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심장 뛰고 설레는 시나리오가 또 있겠냐? 이건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초대형 노다지야. 하지만 아무리 노다지가 눈앞에 있어도 아무데나 막 곡괭이질을 해대면 안 되겠지. 그건 광부가 아니라 그냥 막일꾼이니까. 외국인 형들이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던지는 그 아까운 물량들을 누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받아내느냐가 님들 내년 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될 거야. 버시가 의장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시장은 한 번 더 요란하게 요동치겠지만 그건 진짜 불장으로 가기 위해 겁쟁이들을 걸러내는 마지막 테스트일 뿐이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눈 질끈 감고 던지는 그 보석 같은 우량주들을 우리는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머리로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아야 해.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필승 매수 타이밍과 공략 종목을 내가 아주 날카롭게 찍어줄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레드 시그널은 케빈 오시가 의장 취임 직후에 발표하는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야. 두 번째, 그리고 내 모든 걸 걸고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워시 체제에서 열리는 첫 번째 FOMC 성명서 내용이야. 여기서 모든 승부가 갈린다. 그 성명서 안에 절사 평균 PC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가 사라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 만약 이 변화가 확인되는 날,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머, 이제 미리 안 알려준대. 무서워. 라며 한바탕 비명을 지르고 주가를 밑으로 뺄 수도 있어. 바로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날이 님들 인생을 180도 바꿔줄 역사적인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될 거야. 그날이 가장 싼 가격에 보석을 줍는 날이거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달러 환율 1450원 선이야. 환율이 이 저항선을 뚫고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앉으면 외국인들의 매수 폭격은 아무도 못 막아. 환율 1450원 붕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 한국 주식 사서 주가 수익도 먹고 원화가치 오르는 환차익까지 보너스로 챙겨가. 라는 VIP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하냐고. 뻔한 소리 같지만 정답은 역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야. 얘네는 실력으로 밀린 게 아니거든. 단지 수급이라는 파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려난 거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가장 높은 탄력으로 튀어오를 주식은 결국 얘네밖에 없어. 반면에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애들은 워시 체제의 초기 변동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안개가 걷힌 후에 천천히 담아도 전혀 안 늦으니까 서두르지 마. 님들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이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정부가 밀어붙이는 밸류업 혁명이라는 엔진은 운전자가 파월에서 워시로 바뀐다고 절대 꺼지지 않아. 오히려 워시라는 새 운전자가 파격적인 금리 인하라는 고성능 옥탄과 연료를 가득 부어주면 우리 시장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질주하게 될 거야. 물론 중간에 중동에서 또 싸움이 나거나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인준이 늦어지는 변수들이 우리 발목을 잠깐 잡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달러는 명백하게 약해지는 추세고 금리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기세가 꺾여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 대중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가릴 때 그 뒤에는 항상 상상도 못할 수준의 거대한 보상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말이야. 이번 5월에 겪게 될 진통도 몇 달만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담을걸 하고 기분 좋은 후회를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내 채널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똑똑한 님들은 그 찬란한 황금기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랑 같이 황금광산 깊숙이 들어오느라 고생 많았어. 5월 15일 파월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제의 시작이야. 님들은 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금맥의 흐름을 읽었으리라 확신해. 오늘 내가 분석해준 이 설계도가 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꽉 잡아주는 튼튼한 지지대이자 어두운 갱도를 밝혀주는 밝은 횃불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내용이 진짜 가슴에 꽂혔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줘. 님들 계좌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차서 눈이 부실 때까지 나 경제 광부가 쉼없이 곡괭이질해서 정복해올게. 오늘도 성투하고 부자 되자. 안녕.